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주말마다 지역 농촌마을 폐교에서 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의 섬진강 인문학교 얘긴데요. 박광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빈자리 하나 없이 교실을 꽉 채운 수강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 수업에 집중합니다. 강연자는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최연혁 교수.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웨덴 사회를 거울로 풀어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 정치 혹은 앞선 서구 정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왔고 항상 정말 주말에 기다려주고 순천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순천 황전면의 한 폐교에서 지난 4월 문을 연 섬진강 인문학교. 철학 분야의 스타 강연자인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주축이 돼 남도 오지를 주말마다 인문학의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선진국적 레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문적 시선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그 인문적 시선의 작동이 필요한 단계로 이제 진입해야만 합니다. 최 교수와 함께 학교의 산파 역할을 한 건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인문학을 살리고 지역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농촌 폐교 내 시민 인문학교 설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구수한 프로듀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에 나서면서 미디어 분야 등으로 교육의 영역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성의 높이마저 많이 밀리게 되면 지역은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경험이나마 지역사회에 다시 봉사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에서부터 지성을 키워내겠다는 섬진강 인문학교의 무모한 도전 석 달째. 강연이 진행될수록 참여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 광양제철고를 포함한 지방 자사고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제철고 등 자사고 5곳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를 서열화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사고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편견을 갖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특히 지방 자사고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교육 서비스를 통해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다며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6기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5차례에 걸쳐 각 분야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내년 지방선거 판도까지 바뀌고 있는 지역 정치의 지형 변화를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가장 큰 정치적 블랙홀은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적 격변기에 지역 정가도 탄핵과 조기 대선에 촉각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역 정가에도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그 주권이 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을 못하는 정치인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지역 정가는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기 대선의 후광 효과를 얻고 있는 민주당과 호남에서 야당으로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민심잡기 경쟁은 벌써부터 뜨거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신망을 가진 정치 신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이 문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 4명을 모두 선택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심이 인물을 볼지 당을 볼지 선택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여수시장과 광양시장, 도지사 출마와 3선의 기로에 선 순천시장, 3선으로 새로운 군수를 뽑아야 하는 고흥군수. 대선 이후 지역정가의 관심은
이제 다시 한번 촛불혁명이라는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새 정부 관심 분야인 고대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 관련 자치단체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고대 가야사 복원 작업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협의회 실무회의를 갖고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은 다음 달 국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순천시, 경남 하동군 등 17개 시군이 포함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월 가야사 복원을 통한 가야문화권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심각한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걱정하며 반대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낮에는 한여름처럼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도 일찌감치 켜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틀다가 선풍기 틀다가 막 그래. 잠을 안 자요. 더우니까 애기가. 그래도 요금 걱정에 전기를 마음껏 쓰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요금 폭은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완화됐지만 절전은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에 가깝습니다. 여기 돈이 낀 게 돈도 코딱지만 치면서 뭐 에어컨 들고 선풍기 있어도 안 내나. 누진제 개편 이후 실제 전력 사용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22,851기가와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기가와트, 비율로는 0.1% 줄었습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불과 넉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4,456억 원, 비율로는 15% 줄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8,600원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누진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전기를 더 쓰지는 않지만 요금 부담은 크게 줄어든 이 결과는 그동안 누진제 폐지나 완화에 반대했던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돔 형태의 영상관에서 우주의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우주극장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나로 우주센터 발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운영 횟수를 늘려 하루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옛 문헌 속에 언급됐던 흔들바위가 실물로 발견됐습니다. 200여 년 만에 존재가 확인된 해남 두륜산의 흔들바위를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년고찰 대흥사를 품고 있는 해남의 두륜산입니다. 해발 703m 정상으로 오르는 7부 능선 길목에 둥근 암석이 눈에 띕니다. 지난달 위험 구간을 조사하던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등산로 옆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순간에 흔들바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한 순간 가슴이 좀 뭉클하였고 대략 지름 2.5m, 둘레 8m 크기로 받침대 모양의 안반 위에 굴러 떨어질 듯 놓여 있지만 여러 사람이 밀어도 조금 흔들릴 뿐 밀리거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1816년 초이선사 등이 두륜산 대흥사의 역사를 기록한 대둔사지. 한 사람이 밀면 움직이지만 1000사람이 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동석, 즉 흔들바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서 속 흔들바위가 200여 년 만에 실물로 확인된 겁니다. 문헌에 기록되었던 대단한 바위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 굉장히 두른산 흔들바위는 유명한 바위죠. 해남군은 흔들바위가 그동안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어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안내판과 쉼터 등을 설치해 등산객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광양 지역 산지에 대한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 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조림 사업을 마친 5년에서 10년 사이 임지 25필지 50헥타르에 대해 어린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 수종과 피해목 제거 사업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산지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지 80헥타르를 대상으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벌였으며 경관 보존을 위한 천연림 보육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산지 체험 행사를 통해 전남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모두 6차례의 농특산물 산지 체험 행사를 진행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19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1,100만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 차례의 산지 체험 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100원 택시 이용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8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전남 지역에 처음 도입된 100원 택시는 현재 도내 2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 정부 공약으로도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